이해충돌 방지법 말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국회 윤리위 소속 상임위로 뺀다고 하잖아요, 네. 상설. 근데 우리가 윤리위의 활동을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건 못 믿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 안 두고 윤리 소속 상설위원회로 둔다? 이게 좀 부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윤리위에서도 제대로 징계를 못 하는데. 이철이의 정치쇼. 오늘 어떤 아이템이에요? 오늘 과연 국회가 이번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 이해충돌 방지법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워낙 요즘에 이거 가지고 계속 뉴스 보시잖아요. LH 사태 뭐 전현직 공직자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안 단다? 아 이거 애매한데 저는 제대로 못 달다는 쪽에 약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울이 아닌 걸 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물음표를 던지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지금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로 부패가 생겨도 뭐 제대로 처벌을 못하니까 그냥 소나기처럼 지나가 버려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LH 사태도 그렇지만 과거에 뭐 박덕흠 의원 뭐 전부터 사례, 예전에 또 손혜원 의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인데, 이 이해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직무상 비밀, 뭐 내부 정보 이걸 통해서 자신 또는 친인척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현재는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LH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반부패를 총괄하는 기관 수장으로서 사과를 한 건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발 좀 이번엔 좀 조속히 제정해 달라. 이거 있었으면 그래도 LH 사태는 조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권익위가 제출한 이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충돌 여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그거를 신고하는 의무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기면 그 사람이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그거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법안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논의조차 안 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LH 사태 터지니까 뭐 최근에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충 봐도 대상자가 한 공직자 한 2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권익위가 이제 그 부담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달 30일까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압박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문자 오신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분이. 못 달죠. 지구가 뒤집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한 지금 국회로는 본인 이익을 위해 방울을 달까요? 노. 김선영 님이시고요. 김선영님. 하나 더 있습니다. 8411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저하고 굉장히 생각 같은데요. 방울이 아니라 초인종을 달겠죠다. 아까 얘기도 안 해놓고 뭐 묻어가시려고. 이 묻어가는 겁니다. 네. 제대로 못 단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니까요. 근데 여론의 압박이 워낙 심해서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는? 묘합니다. 묘합니다, 진짜. 눈에 선하다. 네, 그 LH 직원들 뭐 투기 문제 처음 공개한 게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계속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촉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하자 이거죠. 네. 그런데 아직 상임위 소위도 통과를 못했어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과연 통과는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LH 관련 법들은 어제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LH 직원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거 어제 국회 통과됐어요. 심지어 LH 직원 같은 경우 10년 내 퇴직자도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 적발하면 처벌하는 이런 법도 통과됐거든요. 네. 이런 건 빨리 통과시켜요. 자기네들 대상 등록. 자, 국회의원, 공직자 이런 대상법은 계속 덜커덕거리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여야가 논의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일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대상에서 뺐어요. 국회법으로 넘겼어요. 네. 국회법 개정으로 하자. 그래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독립시켜서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다루자고 하는 거예요. 네. 사익을 추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자. 음. 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입법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해충돌방지법은. 네. 제가 20대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입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나쁜 뜻을 가지고 막는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점은 또 약간 감안해 줘야 돼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말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국회 윤리위 소속 상임위로 뺀다고 하잖아요. 네. 상설. 근데 우리가 윤리위의 활동을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건 못 믿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 안 두고 윤리 소속 상설위원회로 둔다? 이게 좀 부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윤리위에서도 제대로 징계를 못 하는데 과연 상설위원회에서 이런 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 공직자가 너무 넓다. 그리고 법안은 찬성하는데 이게 서둘러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직무상 얻은 사적 이익이 어디까지냐. 그럼 의정 활동이나 그 공직자 활동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위도 못 넣는 건데 민주당이 뭐 이달 그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끝나면 재보선 국면이고요. 재보선 끝나면 또 급격히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청탁금지법 만들 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자들 그렇죠. 그래서 경제부처 출입하는 기자들의 네. 경우에 그 뭐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게 네. 워낙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항목이 있었는데 빠졌잖아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이놈의 말소리. 지금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적용 맞아요. 범위가 네. 너무 넓고 포괄적이다. 이게 당시 국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야가 이해 충돌 방지를 쏙 뺐어요. 사실 이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이제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얻은 정보로 사익 추구하는 걸 막자 이게 오래된 시민사회와 관련 요구였어요. 그래서 8년 전에 기회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네. 지금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맞아요.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이 원래 국회 제출될 때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었어요. 네. 이게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때 권익위가 법무부, 감사원 뭐 8개 정부기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 토론해서 만든 법안인데 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이해충돌 부분이 통째로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회의록을 봤더니 이걸 그대로 두면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포괄적 업무 수행이 사실상 마비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좀 더 심사하자 하고 넘겼는데 심사 안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아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무슨 논란이 되면 다 이걸 또 한다고 그래요. 손혜원 전 의원 문제, 박덕흠 의원 문제, 계속 전봉민 의원 문제 나올 때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겠다고 하고 당사자들은 그냥 탈당하고 말고 이러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권익위 안대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첫 발은 디뎠다는 데 의의를 둘 수도 있겠다. 만약 통과되면. 초인종 정도도 괜찮다. 예, 없는 것보다 낫다.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8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네.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래도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방의원들, 뭐 정무직 공무원들, 공공기관 부기관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 윤리 소속 상설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국회의원들.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국회법에 보면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걸 보면 그 주체가 의원 본인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예요. 그럼 이거라도 의원 본인에게 책임을 묻던지 뭔가 그러면 정치자금 후원을 받을 때 그걸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직책까지 쓰도록 하든지 뭔가 이 정보라도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만약에 업무상 어렵다면 시민들이 그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라도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혜원 전 의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게 판례로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국회의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제 사익을 추구했는지 만약에 네. 법원 판결이 대법까지 나오면 네.
아주 유의미한 판례가 남는 거라서 네. 국회의원들도 그건 이제 긴장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누가 제가 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세 가지 물음표로 문제를 풀어보는 정명원의 그것 말이죠. 느낌표 3개 주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